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헌정 사상 25년 만에 20번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동안 19번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번처럼 여당이 야당의 청문위원을 역으로 신상을 털면서 공격하는 일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한번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9번의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에 168명의 증인과 119명의 참고인을 채택했습니다. 합계 287명, 인사청문회 한 번당 평균 15.1명의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왔어요. 이번처럼 증인 참고인 한 명도 부르지 못해서 공직 후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교차 검증해 볼 기회가 없었던 청문회는 처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설령 공직 후보자가 부적합해도 제도가 온전하면 그 제도가 복원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더 훌륭한 적격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검증하고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도가 무너져 버리면 복원력이 없어집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산물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총리에 대해서 처음 도입되고 노무현 정부 때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면서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 발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총평을 말씀드리면 일단 무딘 창끝과 두터운 방패의 대결이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무딘 창끝이냐? 일단 야당의 전략이 부재했어요. 방금 전에 세상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을 상대로 여당 의원이 오히려 공격을 하는 법이 어디냐, 그리고 뭐 검증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어디 있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야당의 주진우 의원이 자초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주진우 의원 얘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당 의원의 발언 내용이 본인을 향한 공격 아니냐 하면서 본인이 이른바 병역 면제 받은 거를 그 자리에서 밝히면서 오히려 검증 대상이 야당의 인사청문위원이 되는 현상을 본인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전략 부재 그리고 이슈화를 못 시켰습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의혹을 나열은 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한두 개 큰 거를 터뜨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증인 참고인 채택이 아무도 안 되지 않았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또한 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증인 참고인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미 갈라선 전처까지 이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예 이도저도 채택이 안 되는 결과를 오히려 야당이 자초한 전략 부재와 이슈화의 실패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무딘 창끝이었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두터운 방패는 뭐 지금 국회 내의 의석 구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낙마하는 후보자가 나오면 그전에도 보면 오히려 여당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어떤 비판에 가세하는 그 현상이 나올 때 낙마하는 후보자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 쪽의 일종의 팀워크는 끝까지 단단했다. 그래서 크게 한 방을 야당 입장에서는 터뜨리지 못했던 청문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민주당 발로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졌느냐.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조국혁신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는 포스팅이 올라오니까 그걸 공유하면서 국무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3시간 뒤에 삭제한 일이 있었어요. 예. 그게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다음에 그건 증인 소셜 문제는 작가님. 잠깐만요.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증인 문제는 전처 이야기 하시는데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그 전처 이야기 했다가 이미 철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5명이 남아 있었는데 1명이 김 후보자의 오랜 스폰서였던 강모 씨입니다. 나머지 4명은 과거 불법정 기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분이거나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와 관여된 분들입니다. 그 5명만 부르자고 했는데 역대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 참고인 가장 적었던 게 2000년 이한동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증인 3명, 참고인 4명 채택했는데 참고인 2명은 안 나와서 마지막에 2명만 남았죠. 그 합계 5명, 최소 인원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동의를 안 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시작 전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각자 이제 그런 포스팅을 하거나 글을 올렸었던 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다음에 그
공개된 장소에서 주진우 의원이 오히려 일종의 자폭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전처와 관련해서는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만 아니 그렇게 철회할 걸 애초에 왜 하자고 했어요? 왜 증인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당의 전략 부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팩트 체크 하나 드리면 주진우 의원이 병역 면제와 관한 걸 이제 인사청문회 첫날 박선원 의원이었죠.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마치 김민석 후보자의 병역 면제는 민주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우아하고 숭고한 것이고 그러면서 그걸 비꼬는 투로 윤석열의 부동시 이건 다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부동시로 군 면제 받은 거. 윤석열의 부동시와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면제됐다고 하면서 사실은 박선원 의원은 주진우 의원을 다 알면서 까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누가 봐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요즘에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가지 자료 제출에 동의 안 해서 안 내는 이유의 가장 큰 명분이 뭐예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 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정보 중에 가장 민감한 게 개인의 질병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 국민이 보고 있는 생중계 현장에서 박선원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이 부동시까지는 제가 이해해요. 국민들이 다 아는 거니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저도 몰랐던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다 알았겠죠. 주진우 의원을 지칭은 않았지만 쳐다보면서 어떤 의원은 급성 간염으로 면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김민석이 숭고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프라이버시 개인 질병에 관한 걸 침해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발끈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박선원 의원이 그걸 인정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 무리의 전략 부재가 아니라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저는 무례한 저는 비열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거기서 주진우 의원이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질 그거 않았어요. 다 알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박선원 어떻게 의원은 주진우를 자폭했다고 합니까? 박선원 의원은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본인 얘기를 하는지는 본인이니까 알았겠죠. 하지만 거기서 그냥 넘어갔으면 아무도 눈치 못 채고 그냥 넘어가는 얘기였는데 그걸 바로 본인이 발끈해서 내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다른 국민들도 다 알게 된 거죠. 주진우 의원이 그러면 급성 간염으로 병역 면제가 됐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린 측면이 그러면 있어요. 제가 김영남 의원한테 어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이번 대선 바꿨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은 민주당 의원에서 옮긴 사람이 김영남 의원이 다 알잖아요. 그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그게 왜 박선원이 먼저 잘못한 것이지 왜 주진우가 잘못한 겁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많이 거죠. 대응을 안 하세요. 그게 그러면 돼요. 뉴스에 나지는 않았었잖아요. 아니죠. 급성 간염으로 면제받았다는 개인 정보에 거 관해서 뉴스에 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김민석의 병역 면제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그럼 박선원이 비열한 짓입니다. 제가 인정을 해야 돼요.